안녕하세요. 저희는 허수와 양자역학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김나연, 조혜원, 김현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양자역학을 이용한 컴퓨터, 자동차가 실생활에 쓰여지기 위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이 아직까지는 실생활에 쓰여지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점차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양자역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며 양자역학이 탄생된 배경과 그로 인해 현재 어떻게 진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을 설명하기 앞서 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허수는 간단하게 말해 실수가 아닌 복수수입니다. 허수는 우리가 존재한다고 느끼는 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차 방정식의 해가 되기 때문에 수학자들은 이 수가 수학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고 허수로 정의했습니다. 허수의 단위는 이매지너리 넘버의 앞글자인 i입니다. 허수는 a 플러스 bi로 나타낼 수 있고 허수가 나온 이후 수의 개념이 1차원에서 2차원으로 확장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수가 발견돼 수의 틀이 입체로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허수의 역사로는 1572년 봄벨리가 허수의 단위를 정의했고 그 후 데카르트가 허수라는 이름을 정착시킨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허수라는 이름을 오일러와 가우스에 의해 널리 알려졌으며 오일러는 기호 i를 도입시켰습니다. 1843년 해밀턴은 복소수를 확장해 4원수 체계를 만들었고 베셀이 수직선 위에 허수 자리를 찾아냈습니다. 수직선 위에 허수 자리를 알아보면 이 좌표평면에서 x축을 실수축, y축을 허수축이라고 둘 때 x가 a, y가 bi인 점이 a 플러스 bi라고 하여 허수의 자리가 비로소 좌표평면 위에 나타낼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식으로는 슈레딩거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슈레딩거의 방정식은 20세기 초 새로운 허수의 자리가 발견되면서 양자역학의 기초로 발전된 방정식입니다. 이 사진에 나온 공식은 슈레딩거의 방정식으로 허수인 i가 적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슈레딩거 방정식에 관련된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1935년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인 슈레딩거가 양자역학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한 실험입니다. 상자 안에는 고양이 한 마리와 청산가리 같은 유리병, 라듐, 가이거 계수기, 망치가 있습니다. 상자는 외부 세계와 차단되어 있고 밖에서는 내부를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라듐 핵이 붕괴하면 가이거 계수기가 붕괴를 탐지하고 망치가 유리병을 깨면서 청산가리가 유출됩니다. 청산가리를 마신 고양이는 죽게 됩니다. 상자가 설치된 시간으로부터 약 1시간 뒤 라듐의 붕괴 확률은 50%입니다. 따라서 1시간 뒤 상자 속의 고양이가 죽을 확률은 50%이고 우리는 상자 내부의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역설을 제기하기 위한 사고 실험에서 슈레딩거가 제안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자 안을 관측하기 전까지 고양이의 생존 여부와 죽음은 중첩되어 있다. 다시 말해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허수가 사용된 실제 사례의 원리입니다. 허수는 과학공학의 토대가 되고 현대문명을 발달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수는 전자기기에 많이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직류 전류 상태에서 복소수를 사용해 위상각을 자세하게 나타내면 오차가 확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제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위상각이란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다음은 허수가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원리입니다. 이 사진은 파소 서킷이라는 회로를 만들어서 푸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그 과정에 복소수가 쓰임을 알려줍니다. 이 과정에서 저항값이 다른 인덕터나 커패시터는 저항값이 변하게 되면서 허수가 실제 사례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그 사례로는 mp3, 카메라, DVD가 있고 이러한 실제 사례, 즉 양자역학을 보여주는 영화 앤트맨이 있습니다. 영화 앤트맨에서 주인공 몸 크기가 작아지거나 커지는 것을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원자가 야구장만 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 속엔 야구공 크기의 원자 핵이 있고 야구장을 떠다니는 아주 작은 먼지 크기의 전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걸까요? 원자 내부는 원자핵과 전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빈 공간입니다. 그래서 극중 힌크핌이 원자의 빈 공간을 임의적으로 늘렸다 줄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크기를 늘렸다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냄으로써 앤트맨의 크기가 자유자재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양자역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이란 미지적 세계로 알려져 있으며 작은 크기를 갖는 개, 즉 분자, 원자, 전자 등의 현상을 연구하는 물리학의 분야입니다. 양자역학은 발생 확률이 0이 아닌 이상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물리학적 생각에 기초한 개념으로 오늘날 과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론입니다. 양자역학은 19세기 중반까지 뉴턴의 고전 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이루어진 전자, 양성자, 중성자 등의 아원자 입자와 관련된 실험의 결과는 고전 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새로운 역학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이후 양자 역학은 플랑크 양자 가설을 계기로 슈레딩거, 하이젠베르크, 디렉 등에 의해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슈레딩거는 파도의 형태를 가지는 함수를 바탕으로 고전 역학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유도해냈습니다. 영의 이중슬리 실험을 잘못 해석해 입자는 항상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잘못된 주장도 있었습니다. 보어의 제자였던 베르너는 행렬 역학이라는 판이한 방식으로 양자 역학을 기술하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다른 계산법에서 나온 단순 조와 진동 에너지가 완전히 같은 형태를 가진다는 점이지만 이 둘은 끝까지 양자 역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자역학의 변화 과정 속에서 언제나 양자역학의 기본틀은 허수였습니다. 양자역학은 입자의 파동함수를 복소수로 기술해 재료역학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반도체의 중요한 이론이 됩니다. 오일러 공식을 사용하면 2차원의 회전이나 파동은 간결하게 설명됩니다. 물질의 근원인 원자는 양자로 이루어져 있고 에너지가 정해져 있는 공간에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으며 여러 원자들이 모여 물체를 형성합니다. 이에 따라 전자들이 위치하는 부분이 얽히면서 전자들이 어떤 띠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에너지 밴드입니다. 또한 고체 내부에서 전자들이 이루는 띠 사이에 양자 공동과 같이 빈 공간이 존재하고 이것을 에너지 밴드 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을 나타낼 때 중요하게 쓰입니다. 특히 전기 전투성의 중요 지표가 됩니다. 쉽게 말해 갭이 크면 전류가 흐르지 않고 갭이 작으면 전류가 비교적 잘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밴드 갭의 특성을 이용하면 반도체의 기본 원리가 되고 발광 소자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기술과 물리학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이 지금의 시대에서는 새로운 기술로 사용되기에 충분한 기초학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기존의 슈퍼컴퓨터보다 몇십 배 빠른 연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양자역학이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술의 변화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새로운 환경에서 요구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기술의 발전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